안녕하세요. 독일 유학원 제이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아인축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건데요. 한국에서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독일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살아보셨거나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시고 한두 번 정도 이사를 해보셨다면 아인축스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해외 생활 중 특히 독일에서는 한두 번 해본 경험으로만 일 처리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아인축스 프로토콜은 J클래식에 있는 숙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미 프로토콜을 작성해 보신 경험이 있다 하시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아인축스 프로토콜은 집 주인이나 J클래식을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오로지 회원님들을 위한 서류예요. 그래서 잘못 적으시거나 안 적으시거나 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온전히 회원님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신 분이라면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렌터카를 빌리거나 어떤 물건을 임대하게 되면 그 물건은 이미 누군가가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렌트카를 빌리게 되면 그 차는 이미 누군가가 한두 번쯤은 썼던 차일 겁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차를 썼다면 경우에 따라서 파손이 됐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더러웠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요. 내가 빌리는 시점에 망가진 곳은 없는지 기스가 난 곳은 없는지 적어두고 기록하는 거,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차를 빌릴 때든 집을 빌릴 때든 이 프로토콜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차를 반납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빌리는 시점에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어 공기압이 빠졌다거나 리모컨에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공기압을 맞춘다거나 리모컨 배터리를 갈고 임대를 하게 될 겁니다. 독일에서 집을 임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누군가가 살았던 집입니다. 누군가가 살면서 무언가를 고장냈을 수도 있고 손상시킨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적어놓게 됩니다. 그게 아인축스 프로토콜이에요. 아인축은 아인치엔 한다고 해서 이사를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요. 프로토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독일 보는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가구도 없고 전구도 없고 심지어 부엌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적는데 굳이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어요. 사방에는 흰색 페인트 칠한 벽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주하시는 숙소는 가구를 비롯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작은 물건들까지도 전부 다 제공되는 아파트먼트 형식입니다. 이런 경우 프로토콜의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꼼꼼히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적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생활 기스라든지 자연적으로 누군가가 살다 보면 만들어지는 노후 문제나 생활 기스 같은 것들은 안 적으셔도 굳이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책임을 묻게 될까봐 너무 많은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하우스마이스터가 생각하기를 이게 뭐야? 진상 나타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다 적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칙과 규율 안에서도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례들을 무시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플러스 멤버로 가입하시고 입주하시는 벨리노버 숙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기스라든지 노후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흰색 벽에 작은 테이프 자국이 있다거나 아니면 의자 같은 것들이 슬켜서 검은 자국이 조금 났다거나, 물론 검은 자국이 많은 건 아니겠죠. 조그마한 검은 자국이 있다거나, 문을 넘어가는 문지방 틀 있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당연히 노후가 됩니다. 나무로 만든 거라서. 그렇게 해지고 다른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닫는데 기름칠을 한 지 오래돼서 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자기들이 기름 사서 뿌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한국 분들은 입주하시면 그것까지도 다 해달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지는 원래부터 끽끽 소리가 났는 거지 나중에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 라는 의미에서 그것까지 다 적으시게 되면 하우스마이스터가 이게 뭐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건 누가 봐도 고장이 났다, 내가 사는데도 문제가 있고 내가 퇴실할 때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될 것 같다 라는 것들은 꼭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에 금이가 있다거나, 문 손잡이를 잡아서 열었는데 손잡이가 빠져버린다거나, 냉장고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저희 나라에는 보통 가스레인지를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일렉트로 헤어대라고 해서 열판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하이라이트식이죠. 근데 쇠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가 열이 올라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꼭 적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고장난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아인축스 프로토콜에 적으셔야겠죠. 그럼 아인축스 프로토콜은 어디 있냐? 여러분들이 직접 입주하시고 나서 그 다음 평일날 하우스마이스터 사무실에 가셔서 직접 받아오셔야 됩니다. 드물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하우스마이스터가 되게 친절하게 여러분들 입주하시는 집에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무니까 입주하셔서 아인축스 프로토콜이 없다면 그 다음 평일날
하우스마이스터 사무실에 가셔서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시고 받아오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독일 숙소에서는 하우스마이스터가 입주하는 날 같이 대동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고 같이 적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 특히 J클래식 회원분들께서는 입국하시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독일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대부분 저희들은 입주하고 난 직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 평일까지는 수령해서 적어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하는 당일날 바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평일날까지는 편의를 봐주지만 며칠이 넘어가 버리면 이 아인축스 프로토콜은 더 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집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 만약에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제출하는 기간을 넘겨버렸다. 그러면 그 집에 원래 있었던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적으셔야 돼요. 아인축스 프로토콜은 회원님들이 보시기 쉽게끔 마이 페이지에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게시글이 너무 많다 보면 잘 못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잠깐 컴퓨터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진행 현황 게시판 가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숙소 있죠. 숙소 클릭하시고 글 많은 것들 중에서 숙소 주소 앤 규정 안내입니다. 요 글 클릭하시면 여기에 첨부 파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안내 요 파일 요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두 개 파일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 파일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에요. 관리인 사무실 위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무슨 요일 언제부터 하는지 요 밖에 날짜도 있어서 아마 지금은 뭐 요 시간 그대로 근무를 하실 겁니다. 나중에 찾으시게 되는 열쇠함의 위치라든지 요건 따로 저희들이 게시판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대중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되니까 꼭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보려고 했던 건 아인축스 프로토콜이죠. 아인축스 프로토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것들 이제 나중에 한 개씩 한 개씩 보고 오른쪽에다가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시면. 그죠? 문제가 없으시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렸던 거고, 또 이제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날짜 적으시고 시간 적으시고 그리고 여기다 서명하시면 돼요. 여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하우스마이스터가 직접 사인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아인축스 프로토콜 오른편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모르신다면 챗GPT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니면 팝하고도 잘 돼 있으니까 번역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단 독일어로 적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번역해드린 내용 외에 다른 단어가 나오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쓰신 그 단어에 정확한 이미지가 나올 테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팁을 잠깐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입주하시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면 당연히 그럴 거고요. 주말이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겠죠. 그 다음 평일날 가야지 하우스마이스터를 만날 수 있고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두지 마시고 입주하는 그날 짐 풀지 말고 바로 숙소부터 전부 다 돌아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적을 당시에는 이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제출하고 나서 살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부분은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인축스 프로토콜에 적혀 있지 않는다면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짐 풀기 전에 가방만 내려놓고 먼저는 집을 다 돌아보세요. 그리고 창문도 다 열어보고 문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켜보고 전자제품이 있다면 모두 다 작동시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이라고 그대로 싸서 위에 보관했다가 나갈 때 풀었는데 원래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아인축스 프로토콜에 적지 못했답니다. 그 경우 물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적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건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쳐주세요 라는 요청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우스마이스터가 저희들이 적어내는 모든 목록들을 보고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네, 그냥 적은 거구나 라고 잘 판단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우스마이스터는 그 종이 받으면 그냥 보관만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칠 내용이 있다,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아인축스 프로토콜에 적으시고 나서 그 옆에 별표를 주신 다음에 제출하시면서 이거 고쳐줄 거야? 언제 고쳐줄 수 있어? 라고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우스마이스터가 아니 그건 그냥 살아도 돼, 크게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욕실 위에 있는 약간의 물자국을 적었을 뿐인데 하우스마이스터가 놀라면서 보고 집으로 와서 확인한 다음에 집까지 바꿔야 된다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청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고칠지 말지는 하우스마이스터가 판단합니다. 하우스마이스터는 숙소 측 사람도 아니고 J클래식 쪽 사람도 아닙니다.
하우스마이스터 회사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회원님이 입주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목록들을 적어 두셨고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받아오신 다음에 다 옮겨 적으셨다면 마지막 칸에 안내드린 곳에 서명하시고 하우스마이스터한테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제출하지 마시고 작성하신 모든 프로토콜을 한 장 한 장 다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있는 부분들을 적으셨다면 그 문제 있는 부분 숙소의 영상이나 사진을 함께 찍으셔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보통 독일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J클래식 경험상 하우스마이스터가 바뀌어버리거나 행정 처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하우스마이스터가 잃어버리거나 후임으로 온 사람이 그 전의 얘기를 전혀 몰라서 덤탱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토콜 그리고 사진 그것들을 다 증거물로 남겨놓고 회원님도 보관하시고요. 혹시라도 숙소 측에서 안내가 오면 미리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J클래식한테도 메일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인축스 프로토콜 하우스마이스터한테 받아올 때 생기는 일들인데요. 저희들 경험상 하우스마이스터한테 찾아가서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달라고 얘기하면 10명 중에 8, 9명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문제점들은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냥 서명하고 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내가 다시 다 고쳐줄게. 라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강요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 말들은 아닙니다. 하우스마이스터들은 그런 서류 처리라든지 종이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 되죠. 하우스마이스터가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하우스마이스터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적어둔 것이 있어.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주면 내가 적어놓은 것을 집에 가서 옮겨 적은 다음에 금방 가져다 줄게. 잠시만 기다려줘. 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라고 얘기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넌 열쇠를 줘봐봐. 네가 입주할 때 키박스에서 수령한 그 열쇠는 임시 열쇠니까 내가 2개의 열쇠를 더 줘야 돼. 라고 해서 추가되는 열쇠를 주면서 열쇠는 받았으니까 서명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서명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서명하는 종이나 아인축스 프로토콜 같은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우스마이스터가 그 자리에서 빨리 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일들을 처리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명하지 않고 열쇠도 그럼 나중에 바꿀게. 내가 금방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라고 해서 아인축스 프로토콜만 받고 집에 가셔서 옮겨 적은 다음에 서명하고 사진 찍고 제출하시면서 열쇠도 교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인축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물어봤자 얼만큼 물겠어 하고 아예 아인축스 프로토콜 적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실을 하실 때 하우스마이스터는 직검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가지고 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제출한 하우스마이스터가 아닌 다른 하우스마이스터가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는 오로지 아인축스 프로토콜을 토대로만 여러분 방검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히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셔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로 처음 나오시는 경우라면 숙소에 입주하시면서 처음으로 독일 사람들과 얘기하고 중요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아인축스 프로토콜이에요. 아인축스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들이 비슷비슷하지만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저렴하게 라는 컨셉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오셔서 첫 1년 동안에는 무조건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의무인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이 아인축스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늦지 않게 꼭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꼭 유념해 두셨다가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시고 내가 적어놓은 모든 문제점들을 잘 옮겨 적으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다시 뵐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숙소 관련해서는 더 자세하고 상세한 얘기들,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될 만한 얘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